안녕하세요. 오쌤 컴입니다. 자, 오늘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이기적 실기 문제만 들어가 있는 기본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아직까지 필기를 따지 않으신 분들은 올해 안으로 필기를 빨리 취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내년부터는 필기 유형이 바뀐답니다. 그래서 필기를 합격했다는 전제하에 저는 실기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2-4 상시 기출문제 1번이고요. 상시 기출문제 기본 작업 1시트는 작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2시트 A1에서 F의 1까지 영역에는 병합을 하고 가운데 맞추고, 그리고 글꼴은 세 굴림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 굴림으로 있고요. 그리고 글꼴 크기는 16, 스타일은 굵게. 1번 끝났고요. A 3셀에서 F의 3까지, 그 다음에 A4에서 B의 11까지 컨트롤 키 누르고 하시면 되겠네요. 까지는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A의 12부터 E의 12까지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A3에서 F의 3까지는 셀 스타일을 녹색 강조, 자, 녹색 강조색 6번, 녹색 강조색 6번, C의 4에서 D의 11까지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하여 천 단위 구분기호와 개를 붙여서 표시를 하고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우클릭을 해서 셀 서식 또는 컨트롤 1번 누르셔도 되죠. 자, 저는 확인차 우클릭해서 셀 서식에 들어갈 거고요.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고요. 천 단위 구분이네요. 그래서 샵, 샵, 제로. 그리고 뒤에다가 개를 붙여주시고. 자, 그 다음에 F4에서 F의 12까지 영역은 천 단위 구분기호와 천 단위 표시로 단위로 표시를 하고 1000원을 붙여서 표시 예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이 부분은 천 단위는 했어요. 근데 천 단위 구분기호와 천 단위로 표시하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576, 556에 해당하는 거는 없어져야 되겠네요. 그쵸? 천 단위 구분기호를 했는데 천 단위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클릭 셀 서식 샵, 샵, 제로까지는 맞고요. 뒤에다가 576 천 단위, 그쵸? 천 단위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기호는 앞에서 했고요. 여기서 한 거고요. 자, 여기다가 콤마를 하나 더 붙이면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1000원이라고 붙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B의 4에서 B의 11까지는 이름 정의를 하라네요. 이름 정의는 그쵸, 여기다가 제품명. 자, 이름 정의를 잘못하셨을 경우에는 수식 탭에 오셔서 이름 관리자에서 삭제를 하시든지
아니면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수정은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A3에서 F의 12까지 모든 테두리, 홈 탭에 모든 테두리 하시고, 그리고 바깥쪽 굵은 테두리 하시고, 빈 공간에 클릭하시면 이런 모습으로 나오네요. 됐을까요? 그 다음에 기본 작업 3시트. 자, 오셔서 A에 4에서 I에 18까지 그거네요. 자, 사용 얘는 조건부 서식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조건부 서식은 혼합 참조가 들어가죠. 그쵸? 그래서 어떤 열은 고정시키고 행은 고정을 풀어주고, 그리고 조건부 서식은 제목행은 범위를 잡지 않습니다. 머리말을 제외한, 그래서 A4에서 I에 18이라고 되어 있고요. 습도가 50 이하이면서 AND네요. 바람 속도가 4 이상인 행 전체에다가 글꼴색을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그래서 범위를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에 오셔서 새 규칙으로 갑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그리고 수식은 하나의 셀만 규칙만 만들어 있어야 그에다가는 자, 뭐뭐이면서 뭐뭐이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and죠. 그쵸? 그래서 and. and. 첫 번째 조건은 습도가 D에 4셀이, 그리고 F4 2번. 그래서 열을 고정시키고 D의 4셀이 50 이하입니다. 작거나 같다 50. 첫 번째 조건 하나. 두 번째 조건은 바람 속도가 그리고 F4 2번 4 이상입니다. 크거나 같다 4. 요 두 개의 조건을 만족을 하는 행 전체에다가, 자, 서식에 갈게요. 글꼴색은 우리 파랑으로 하고, 파랑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임꼴 하라고 되어 있네요. 하시고 확인. 됐나요? 자, 만약에 여기도 본인이 잘못하신 범위를 안 잡았다든지 잘못되어 있을 때는 수정을 하실 때는 조건부에 오셔서 규칙 관리, 하나의 규칙이니까 계속 만드시면 안 돼요.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정하시든지 뭐 버리시든지 그거는 다시 만들든지는 본인이 그때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산 작업으로 갈게요. 자, 1번 문제가 먼저 볼까요? 1번. 가입일이 2022년 이전이니까 작거나 같겠다. 그쵸? 고객에게 특별 할인 쿠폰을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하세요. if문이고 2열이네요. 먼저 연도부터 구하겠습니다. 2열 가입일 하면 2022가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은 22년 포함을 하니까 특별 할인 쿠폰을 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2024년도, 2023년도에 받은 사람들은 공백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3년, 4년 이분들은 공백 처리가 돼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앞에다가 if. 만약에 2월 추출한 데이터가 2022 이하이면은, 이전이니까 이하겠죠. 이전인 고객에게는 특별 할인 쿠폰을 주고, 아니면 공백을 하고.
맞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 할인, 나머지는 공백. 3년도, 4년도, 3년도. 자, 1번 문제는 까다롭지 않은 문제네요. 그리고 2번 문제는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 매치라고 하는 함수, 레프트라는 함수가 나오네요. 자, 2번 가봅시다. 먼저 저는 레프트부터 추출할 거예요. 전기권 구분과 개월, 자전거 요금표를 이용하여 대여 금액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레프트 함수. 오, 얘는 아래쪽에 있는 거 보고 들어가야 되네요. 그쵸? 학생, 일반 얘를 가지고 구분을 하네요. 조금 문제가 많이 난해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레프트 함수 뽑겠습니다. 는 레프트 H의 3셀에서 두 자리를 뽑아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아래쪽에 있는 일반 학생 전기가 나오겠습니다. 맞죠? 야, 얘는 학생이네요. 학생이면은 여기 보니까 학생은 두 번째 행에 있네요. 그쵸? 얘는 일반이니까 첫 번째 행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이걸 추출하는 게 우리 매치 함수겠네요. 그래서 자, 매치 함수는 레프트로 추출한 요 두 글자가 그 다음에 룩업 어레이죠. 어디서 볼 거냐, 찾을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G의 13에서 G의 15까지 얘는 움직이면 안 되겠다. 채우기 하면 내려가겠다. 그쵸? 그래서 고정. 콤마 정확히 일치하는 게 몇 번째 행에 있느냐라고 하겠네요. 자, 그리고 엔터 쳤더니 두 번째라고 나왔습니다. 됐죠? 그래서 채우기 해보시면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전기는 세 번째라고 구했어요. 자, 얘가 우리 행번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1개월, 6개월, 12개월은 이제 열번호를 또 추출해야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매치가 여기에서 또 하나 더 들어갈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번에는 매치 함수만 있으면 될 것 같네요. 1개월이 콤마 이 범위들 중에서 그쵸? 고정 그리고 콤마 0 여기도 정확한 거죠? 그쵸? 그래서 하고 확인하고 엔터 쳤더니 얘는 첫 번째 있대요. 그리고 얘는 또 이렇게 채우기 해보면 얘는 세 번째 있대요. 6원 맞나요? 얘도 채우기 했더니 얘는 네 번째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 인덱스 함수는 그쵸? 요 번호 중에서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얘도 지금 현재 여기는 행번호고 여기는 열번호예요. 인덱스 함수는 범위 중에서 행번호, 콤마, 열번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다가 우리 인덱스 함수 자, 가봅니다. 인덱스 함수는 H에 우리 13부터 K의 15까지 여기도 고정 콤마 얘가 행번호 콤마 이제 열번호 다시 찾으러 가겠습니다. 열번호는 매치만 있으면 된다 했었죠? 그쵸? 매치 개월수 콤마
요게 개월수 맞나요? 그리고 고정, 콤마 정확히. 자, 이렇게 하면 행번호, 여기가 행번호, 여기가 열번호 나왔나요? 그리고 마무리 가로. 자, 그랬더니 10,000원이네요. 학생의 1개월 10,000원. 맞죠? 채우기 하면 이렇게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일사람은 전기고, 그리고 여기는 6개월이니까 12만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우리 매치 함수가 한 번 들어갈 수도 있고, 2번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덱스 함수는 범위, 콤마, 행번호, 콤마, 열번호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정하는 게 많을 거고요. 자, 이번에는 3번으로 갈게요. 3번은 또 뭘까요? 강수 확률이 50% 이상이고 풍속이 3.0 이상인 도시의 수네요. 숫자니까 카운트고 조건이 2개 있으니까 count ifs가 되겠네요. 는 count ifs. 첫 번째 조건은 강수 확률이 50% 이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범위들 중에서 콤마 5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50%. 자, 첫 번째 조건 콤마. 두 번째 조건은 풍속이 콤마 3.0 이상 크거나 같다 얼마 3.0이라고 해도 되고 뭐 3이라고 해도 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 이상인 도시의 수입니다. 그랬더니 5개가 나오네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논리 얘기하는 거 있었죠. 함수는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또 이해를 하셔야지만 풀어질 수 있는 과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턱대고 외우시면 힘든 과목 중에 하나가 함수입니다. 함수. 자, 이제 4번. 4번은 지역 코드와 사용량을 이용하여 점검 영역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시오. 지역 코드가 D로 시작하고 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그거를 find 함수를 찾아야 되겠네요. 여기는 left였으면 좋겠는데 left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 코드. 자, 갑니다. find 함수 들어갈게요. find 함수는 찾기죠. 찾기. 자, D를 찾을 거예요. 근데 find 함수는 대문자, 소문자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find 함수를 D를 찾을 거예요. 어디서? 뭐 지역 코드 안에서. 그리고 뭐 첫 번째 스타트 넘버는 1을 해도 되고 뭐 생략을 해도 되고. 그래서 했더니 D가 첫 번째 있다고 하네요.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도 지역 코드가 D로 시작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1로 나왔으니까 우리는 1하고 같은지 물어봐야 된다. 그쵸? 아니면 0 이상인지를 물어봐도 상관은 없긴 없을 것 같아요. 그쵸? 0 초과입니다. 중요한 거는 0 이상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하게 D만 추출할 거니까 AND 함수 안에 AND find 함수로 추출한 데이터가 1이냐 1과 같으냐 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초가 0 이렇게 하시면 또 되겠죠. 아니면 크거나 같다 1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이고 저렇게 D 정확하게 D라서 1이고 콤마 사용량이 20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200. 자, 하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얘는 참이라고 나와요. 그쵸? 자, 채우기 해봤더니
여기는 에러가 뜹니다. 여기는 A니까 당연히 이 조건 만족하냐 했더니 첫 번째 같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에러가 뜨는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가. 자, 그리고 나서 또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if문으로 얘가 같으면 수도관 확인이고 아니면 공백하래요. 그래서 앞에다가 이제 또 if 들어갔어요. 요 조건이 만족을 하면 수도관 확인이라고 했습니다. 띄워쓰기도 되어 있네요. 확인 했고요. 아니면 공백을 하라고 해서 공백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확인했더니 여기는 맞아요. 그쵸? 여기는 맞아요. 근데 또 두 개 틀렸네요. 두 개만 먹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그쵸? 그래서 이제 앞에다가 저는 if error를 넣을게요. if error. 자, 요 조건이 만족을 하면 만들어주고 만들었어요. 그쵸? 근데 아니면 여기다가 공백이라고 제가 또 적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들어갔더니 여기는 이제 맞다라고 나오네요. if문도 써야 되고 and도 써야 되고 find도 써야 되고 많다. 그쵸? 그래서 얘는 결과값이 이 방식으로 해도 나올 수 있겠네요. 아니면 수도관 확인까지 하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펄스만 확인만 하시고 참만 적고 안 적어도 얘는 에러가 뜰 거고 그러면 결국은 if 에러가 들어가야 됩니다. 얘가.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답지랑은 좀 많이 틀릴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답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조금 힘들어서 좀 제가 배방식으로 풀어가면서 작성을 만든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5번은 또 뭘까요? 아이고, 5번은 if잖아요. 이 출판사는 1회부터 많이 힘들게 해놨네요. 그쵸? 조금 1회 때는 재미 좀 붙이게 해줘야 되는데, 그쵸? 자, 보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을 2에 28에서 2에 36셀에다가 계산하시오. 0.03 미만이면은 공백으로 표시를 하고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주의를 하고 0.08 이상 0.15 미만이면은 면허 정지를 하고 0.15 이상이면 면허 취소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얘는 ifs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올해부터 새로 나온 문제라고 했고요. ifs 같은 경우에는 논리식, 콤마, 참, 논리식, 콤마, 참, 그리고 논리식, 콤마, 참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자, 우리 보겠습니다. 0.15면 면허 취소고 그 다음에 0.08이면 주의고 0.03이면은 공백이다. 그쵸? 자, 그래서 얘는 0.15 이상이면은 면허 취소 0.08 이상이면은 면허 정지 그리고 0.03인가요? 근데 문제 보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순서대로. 0.03 미만이면은 공백. 0.08 미만이면은 주의. 그 다음에 0.15 미만이면은 면허 정지. 그리고 그 외는 면허 취소로 가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그 외에 나머지 값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우리 해보고 방식이 대방식이 틀리면 또 다른 방식 가볼게요. 자, 는 ifs 첫 번째 조건 논리식 콤마 참, 그쵸? ifs 가볼까요? 첫 번째 논리식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이에요. 그쵸? 0.03% 미만이면 여기다가는 공백을 하라고 했고요. 두 번째 조건은 B의 28셀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0.08이네요. 0.08 미만이면 여기다가 주의.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똑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 B의 28셀이 0.15 미만이면은 면허 정지. 그리고 0.15 이상이면은 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B의 25가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0.15 이상이면은 여기는 면허 취소. 자,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은 0.05니까 주의. 맞네요. 얘는 0.08이니까 뭐라고 나왔을까요? 자, 면허 정지 맞을까요? 0.08 미만이니까 얘는 포함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면허 취소. 이 방식으로 얘는 풀이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0.03%는 공백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0.03이 하나. 그죠? 미만이니까 0.02 밑으로 0.02 0.01 뭐 0 했는데 하나밖에 없네요. 맞나요? 여기는 0.03이니까 주의가 맞습니다. 자, 또는 뭐 0.02 작거나 같다 0.02 해도 되는데 뭐 순서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저는 ifs는 요 방식을 쓰시든지 두 번째 방식도 한번 볼까 그러면요. 는 ifs 두 번째 방식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이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작거나 같다 하면 큰일 납니다. 그쵸? 공백. 두 번째 방식은 B의 28셀이 0.08 미만이면은 0.08 미만이면 주의라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 0.15 미만이면 0.15 미만이면 얘는 면허 정지. 자, 네 번째 방식은 저는 이걸 쓰고 싶은데 답이 나올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외 나머지는 이런 값이에요. 그 외 나머지는 면허 취소를 해주세요. 자, 그랬더니 얘는 주의, 얘는 정지. 쭉 가서 얘는 공백. 자, 맞죠? 우리 ifs가 마지막 요 1이 이것처럼 얼마 이상이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그 외 나머지는 뭐 어떻게 해라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외 부분은 정해진 게 없으면 본인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ifs는 논리식이 없으면 에러가 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 나머지가 1 또는 true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원하는 거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나머지는 그 외 나머지는 이런 의미로 1이나 true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두 번째 방식을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또는 이 방식을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하시는 게 본인들이 이해하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 문제 말고 다른 유형의 ifs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논리식 참인데 식을 만들 게 없으면 1이나 true를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답지를 열어 놓을 테니까 풀어보시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시면서 하시고요. 함수는 본인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수정을 하고 다 지우고 새로 하시지 말고요. 수정을 하면서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가면서 하십시오. 이게 본인이 엑셀에도 잘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 작업 1. 분석 작업 1은 우리 부분합 기능이네요. 부분합은 그쵸.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정렬입니다. 정렬. 그래서 요 데이터 안에 클릭을 하시고 데이터에 가서 정렬 오셔서 정렬 기준은 기준은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사용자 지정이네요. 자, 해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순으로 하랍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 목록에 들어가시고 거기다가 서울, 엔터, 인천, 대전, 부산 이렇게 하시고 추가 그리고 확인. 그러면 서울, 인천, 대전, 부산 그죠? 하고 확인. 그런 다음에 개수와 평균의 값은 각각 하나의 행에 표시를 하고 개수와 평균은 위에 명시된 대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개요는 지우고 표서식의 녹색 표 스타일 밝게. 자, 갑니다. 부분합하러 갑니다. 정렬하시고 난 다음에 부분합에 오시고요. 부분합에서 우리 그룹은 우리가 그룹을 정렬을 한 부분이 그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순으로 정렬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룹할 항목은 지역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개수도 구해야 되고 평균도 구해야 되니까 먼저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게요. 풀고 먼저 적용한 게 아래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개수가 평균 밑에 있네요. 그래서 개수부터 할 겁니다. 개수부터 할 건데 보시면 검사 번호의 개수인 것 같네요. 그쵸? 그래서 지우고 검사 번호 검사 번호의 개수 하고 확인했더니 검사 번호의 개수가 서울이 4개입니다. 라고 나왔나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부분합에 오셔서 두 번째 부분합은 우리 평균이네요. 그쵸? 평균인데 뭐의 평균입니까? 보시면 오염농도의 평균. 그 다음에 pH의 평균. 맞나요? 그래서 체크 푸시고
오염 농도 pH 값을 선택하시고 함수는 평균을 구해주시고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두 개 나왔고 서울 개수 평균 나왔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해야 될 게 개요는 지우라네요. 요 왼쪽에 있는 요 부분이 개요입니다. 그래서 그룹 해제에 가시면 개요 지우기가 있어요. 개요 지우기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표 스타일, 표 서식하라고 하네요. 표 서식은 전체 범위를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선택만 하고 들어가시면 우리 표 서식이 요 끝까지 안 나오고요. 바로 요 위에까지 나와요. 그래서 범위를 다 잡으시고 홈 탭에 표 서식에 오셔서 표 서식은 녹색이네요. 녹색 밝게 14번입니다. 자, 맞죠? 클릭을 하시면 요 범위 맞냐고 물어봐요. 근데 요 끝에까지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시면. 그래서 블록을 잡으시고 자, 그냥 모르고 클릭하셨으면은 정확하게 아래쪽까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주시면 만들어지겠네요. 자, 위에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칸이 작으면 칸을 넓혀 주시고요. 분석 작업 2로 들어갑니다. 분석 작업 2. 피벗 테이블이네요. 자, 피벗 테이블 요 안에 우리 지금 현재 상공 같은 경우는 병합된 게 없네요. 없으면 그냥 클릭하고 들어갈 거고요. 혹시라도 아래쪽에 병합된 게 있으면 블록을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병합된 게 없어서 그냥 클릭을 하고 들어가셔도 문제 없어요. 그래서 삽입의 피벗 테이블. 자, 피벗 테이블을 하시는데 동일 시트입니다.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에 I네요. I에 3세다 하라고 되어 있네요. I에 3 하고 확인하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문제 보겠습니다. 수도 사용량표를 이용하여 지역은 행 네이버로 처리하고 자, 지역은 행 네이버로 처리하고 설치 위치는 열 레이블에 갖다 놓고 값에다가는 사용량의 합계 그리고 청구 금액의 평균 이렇게 해서 두 개 갖고 왔네요. 이제 갖고 왔는데 보다시피 청구 금액이 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클릭하고 바로 값 필드 설정에 오셔서 평균 하시고 확인. 그럼 평균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이 부분에 자, 평균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우리 책에 청구 금액의 평균 서식은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청구 금액. 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 시그마 값에서 청구 금액 값 필드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쉽게 가겠습니다. 청구 금액에서 더블 클릭을 하셔도 바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평균 했고요. 천 단위 평균 서식은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얘는 표시 형식에 들어갑니다. 들어오셔서 숫자 들어오셔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하고 자, 피벗 테이블 디자인에 오시면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으로 하고 됐나요? 총 합계는 열의 총 합계만 표시하고 우클릭을 하고요.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가겠습니다. 보시면 요약 및 필터에
두 개 다 체크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열의 총 합계만 표시하라 했으니까 행은 체크를 풀고, 그 다음에 레이블에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과 빈 셀은 별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아웃 및 서식 탭으로 와서 레이블에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체크를 하시고, 빈 셀은 별 하나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되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우리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연한 녹색 밝게, 연한 녹색 21번이네요. 연한 녹색 피벗 스타일 밝게 21. 얘를 클릭하시면 마무리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크로. 자, 매크로 가겠습니다. 매크로 하실 때는 커서를 바깥에 두고, 맞나요? 그죠? 자, 제가 하는 방식은 또 잠깐만 볼게요. 책에는 어떤 방식인지 보고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답지에는 뭐로 되어 있는지 몰라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답지에는 제가 하는 방식과 좀 다르게 하네요. 저는 제 방식으로 하는 게 교육시켜보면 좀 편하다고 해서 저는 저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출판사마다 조금씩 하는 방식이 틀려요. 제가 하는 방식은 일단 커서를 바깥에 두시고요. 그리고 개발 도구로 갑니다. 오셔서 매크로 기록으로 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매크로 이름은 소요 시간으로 할게요.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F의 사실에다가 는 완료 시간 빼기 출동 시간 하고 엔터.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하시고 자, 매크로에서는 채우기를 했을 경우에는 저는 블록 설정을 놔두고 중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셨으면 기록 중지. 다음에 이제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클릭하시고 H3에서 정확하게 그리셔야 되고요. Alt 키 눌러서 H3에서 I의 4까지네요. 하시고 소요 시간 클릭하고 확인. 그러면 만들어졌을 거고요. 요 안에 이름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커서를 갖다 놓지도 마시고 더블 클릭도 하지 마시고 선택된 상태에서 바로 소요 시간이라고 적으면 덮어쓰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클릭. 자, 이제 클릭해 보시면 블록이 설정이 되죠. 그러면 매크로 잘 만드신 겁니다. 자, 두 번째 매크로 갑니다. 또 빈 공간에 클릭하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름은 서식. 자, A3에서 F의 3까지 영역의 블록을 설정하고 가로 가운데 맞춤, 홈 탭에 오셔서 가로 가운데 맞춤. 자, 소요 시간이 안 돼 있네, 그쵸? 그래서 가로 가운데 맞춤 한 번 하시고 한 번 더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채우기 색은 표준색, 채우기 색깔은 표준색 자주. 글꼴 색깔은 흰색 배경 1. 됐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개발 도구에 와서 기록 중지 하셔도 되고 아래쪽에 상태 표시줄에서 중지를 하셔도 되고. 자, 일단 기록 중지. 그리고 삽입에 가서 이제 또 만듭니다. 일러스트레이션 와서 도형에 오셔가지고 도형은 배지네요. 배지 있나요? 클릭하고 I에 6부터예요. Alt 키 누르고 자, 드래그 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도형은 우클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매크로 지정으로 오시고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확인.
그리고 이름만 서식. 빈 공간 클릭하시고, 자, 소요 시간 클릭하면 밑 아래쪽에 블록 설정됐죠? 서식 클릭하시면 여기에 블록이 설정됐습니까? 그래서 블록이 설정되는 것만 확인하시고 매크로가 실행되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안에 내용 잘못 지워보면 매크로 실행했을 때 되돌리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만 하십시오. 확인만. 자, 이제 마지막 차트. 차트는 안에 있는 데이터 버리시면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이용하여야 하며 신규로 작성할 때는 0점 처리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고, 근데 스티로폼 계열은 버리라네요. 스티로폼. 여기 있네요. 범내에 있는 데이터는 막대는 선택을 하셔서 우리 녹색 맞죠? 맞는가요? 좋은데요? 자, 그러면 스티로폼이 어떤 애인지 찾아보셔야 될 것 같다, 그쵸? 자, 이제 스티로폼이 작아서 안 나올까요?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요 아래쪽에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안 보입니다. 여기 이거 같은데. 얘가 스티로폼 같아요. 얘가 보이지 않네요. 그럼 저는 다른 방식 하겠습니다. 자, 누적 세로 막대 바꾸는데 스티로폼 계열은 제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티로폼이 색깔이 요 색깔인데, 이 색깔인데, 얘가 여기서 삭제를 하면 안 되고요. 원래는 범내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여기 오셔서 삭제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나 여기 있겠네요. 그쵸? 여기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 지금. 선택할 수가 없게 돼 있네요. 내가 봤을 때는 요 부분인데, 얘인데. 그쵸? 요 부분이 지금 현재 스티로폼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보이니까 이번에는 저는 차트 영역에서 그림 영역에서 뭐 상관없습니다. 우클릭을 해서 데이터 선택으로 가겠습니다. 자, 가셔서 여기에 스티로폼이 보이나요? 얘를 선택을 하고 제거를 해야 되지 체크를 푸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스티로폼이 없어진 게 보일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차트 종류 바꾸러 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차트 종류 변경 있죠? 자, 우리 메뉴에 차트 디자인이든 서식이든 가시면 차트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차트 영역에서 그 대신 우클릭 하실 때 요 안에 거 잘못 건드리시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우클릭을 해서 차트 종류 변경해 왔습니다. 그리고 묶은 3차원이죠? 누적이네요. 누적, 세로, 막대형.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1번 끝났네요.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하고 더하기, 차트 요소 추가 있나요? 자, 클릭하고 차트 제목 클릭. 그래서 안에 잘못 건드리시면 이 부분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자동으로 크기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택하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자, B의 1셀과 연동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차트 제목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식줄에 갑니다. 수식줄는 하시고 B의 1셀을 클릭하시고 엔터 치시면은 연동이 됩니다. 연동은 항상 수식줄에 와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 탭에 오셔서 크기를 18로 바꾸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하셨나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얘가 범례라고 그랬죠? 그래서 범례는 오른쪽으로 보내라네요. 자, 차트 요소 눌러서 범례. 자, 체크 푸는 게 아니고요. 화살표 따라갑니다. 오른쪽 있나요? 오른쪽. 그 다음에 세로축. 자, 세로축 0을 하고
최대값은 500을 하고 그리고 단위는 50이 아니고 100으로 하라네요. 자, 선택하시고 우클릭을 해서 축소식에 가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뜹니까? 최소값 0, 최대값 500, 기본값은 100. 그러면 100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레이블은 캔 고철류에만 표시를 하고, 자, 이 말은 데이터 레이블 값을 말하고요. 캔 고철류는 요 두 번째 이거네, 그쵸? 자, 마우스 갖다 놓으니까 캔 고철류 나오죠? 선택하시고 우리 차트 요소 더하기 갑니다.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체크를 하시면 보면 숫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잘 보이지 않는다, 그죠?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맞네요. 자, 아니면 선택하셔가지고 어디다 넣을 건지를 본인도 보시면 되는데 일단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색깔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하셨으면 색깔을 바꾸러 갈게요. 테마색 1번으로 할 겁니다. 안에 선택을 하시고, 자, 보이시죠? 글자 색깔은 테마색 1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안쪽에 색깔도 들어갔죠. 그 다음에 차트 영역. 자, 여기가 차트 영역. 맞죠? 차트 영역은 둥근 모서리를 설정을 하고, 자, 여기도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에 색 채우기 및 선이 있을 거예요. 자, 채우기 및 선 선택하시고 테두리 선택하시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둥근 모서리 라고 있나요? 자, 선택하시고 그리고 너비는 1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너비는 1이라고 하고 엔터 치면은 너비가 굵게 됐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약간 둥글죠? 이 둥근 모습이 얘를 말하는 거예요. 테두리에 오셔서 둥근 모서리. 그리고 너비는 1. 그러면 이제 우리 상시 기출문제 1번에 해당하는 풀이는 다 끝났고요. 자, 연습하시는 분들은 함수 마지막도 제가 이렇게 열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눌 테니까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함수가 제일 어렵죠. 나머지는 잘 하시는데 함수가 항상 이제 어렵고 커말은 함수 때문에 많이들 탈락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함수는 이해를 하시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오늘 제가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